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전 6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대 대한민국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곧 열리는데 그때까지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오랜 습관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침에 반드시 그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에 반드시 사람은 하루에 일식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이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두 끼에서 뭐 많이 먹으면 세 끼 이렇게 먹죠. 반드시 그 한 끼는 먹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래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말이지. 얼마 전에 그 뭐 단식 한 23일인가 뭐 했는데 그러니까 한 23일 굶어보라고. 그러면 죽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면은 하루에 밥을 최소한 한 끼는 먹잖아요. 그렇듯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제 먹는 건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것도 먹지만은 반드시 샤워를 합니다. 오래됐어요. 습관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오늘은 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래 그 박윤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도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도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도사님 뭐 이렇게 말로 많이 쓰는데, 그래 이제 그 도사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 그래서 누가 그 답변하겠느냐고 그때 한 네다섯 사람 왔어요. 전국에서 이제 그 박인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강의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네 번째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못 갔습니다.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또 강의비가 10만 원이고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KTX 타면은 그게 한 10만 원, 왕복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뭐 식사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30만 원 그냥 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30만 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일반 소수민한테는 그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세 번째까지는 못 갔는데 네 번째는 내가 갔다 왔어요. 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못 간 것이 지금 상당히 아쉬운 시간으로 남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하고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자주 통화를 한다 해서 그 사람하고 가까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자주 얼굴을 본다 해서 또 그 사람하고도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뭐 부부 관계를 한다. 뭐 쉽게 말해서 남녀가 뭐 부부 관계 있잖아. 그러면은 그걸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깝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멀면은 그 절대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하나가 될 때 가까워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사람을 평생에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화도 한 번 안 했지만은 그 사람하고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과 하나가 되면 가깝다고. 그래서 뭐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하고 가깝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래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손을 한번 잡고 이래서 얼굴을 튀어나왔습니다. 어제 아래 얼마 전부터는 이제 카톡도 이렇게 한 2번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보다 4살 많으신 분인데 임진생이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내 착각해가지고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숱하게 내 유튜브 하면서 박인수 선생님하고는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다 그랬는데 정정을 합니다. 내보다 4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경인, 신묘, 임진 1952년생 임진생. 그러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사가 뭡니까? 이러더라고. 도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뭐,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도사가 뭔지. 그런데, 그분 말씀이 노래하는 신입니다. 그러더라고. 노래하는 신. 노래. 사람의 마음에서 그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래하는 신이 도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처음 그 말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샤워하면서 이제 뭐 노래가 나오는 것은 한 몇 곡 뭐 샤워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조용필 씨의 이제 서울 그 가사가 참 좋대요. 그리고 그 노래는 내가 잘 안 부르니까 끝까지 그 내용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귀절이 엄청 좋더라고요. 노래의 한 귀절이 좋으니까 전체를 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백원이야 하우니 노인 우체국계다. 뭐 누구엔가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눈물 속에서 멀어져 가는 그대. 이게 단어가 참 좋네. 시에다가 음률을 맞춰서 이제 놓은 것이 노래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100마디, 1000마디 할 것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하잖아요. 그런 거 딱 볼 때에 그 노래가 참 한때는 1위를 계속 했던 노래예요. 서울. 해질,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네. 내 맘속에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네.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처음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자주 써요.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 좀 내가 그런 경우를 얼마 전에 당했어요. 참 진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보고 이제 내한테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칠남 칠녀를 두셨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는 세 분이에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본 할머니고 그 외에 이제 할머니가 두 분 더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그 할머니의 자녀분들하고도 자녀분들이 내한테는 삼촌하고 고모가 되니까 아주 잘 친합니다. 뭐 남남처럼 이래 지내는 게 아니고 아주 뭐 잘 지내요. 똑같은 뭐 배다른 삼촌이지만은 아주 잘 친하게 지냈다고. 그 중에 이제 한 분 그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삼촌이 이제 잘 쓰는 말이 있다고요. 뭐냐면은 그분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나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식모 앞에서 행주 빠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분한테 그 삼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모 요즘에는 이제 집에 식모가 없지만은 과거에는 그 식모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식모들이 파출부라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얼마 전에 그 신상옥 씨하고 그 최은희 씨하고 이제 그 부부인데 신상옥 감독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오수미 씨라고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신상옥 감독이 잘생겼더라고. 얼굴이 미남이라고. 그러니까 호남이고 미남이고 이분이 또 감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여성 관계가 이렇게 좀 맺었던 모양이라 맺었는데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맺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아기를 놓고 막 지속적으로 살림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이 그게 오수미 씨거든. 그래가 두 집 살림을 했지. 두 집 살림을 하니까 여자 눈치가 그 컴퓨터보다 빠른데 말이지. 그걸 눈치 안 차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오수미 씨 집에 이제 최은희 씨가 찾아가고. 그래서 뭐 좀 잘 포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처럼 말이지. 우리 할머니는 뭐 작은 할머니하고도 친했다고. 그리고 우리 작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보고 뭐 언니 하고 뭐 언니라고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친했어요. 뭐 그렇게 잘 지내면 되는데 아웅다웅 뭐 좋게 지낼 수도 있다고. 일부 다처제니 지금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지만 일부 다처잖아. 그렇게 하면은 뭐 아이고 뭐 우리 남편한테 즐거움을 우리 남편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럼 뭐 포용을 하면 되는데 최은희 씨는 그런 마음이 안 됐는가 봐. 나를 두고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저 정대철 씨라고 있어요. 그분 지금 헌정회 회장인가 지금 하고 있죠. 정대철 씨 아버지가 정일영 박사고 자기 어머니가 김태영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변호사라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막 이혼 서류를 밟고 그랬는데 사람 마음이 그거 볼 때 좀 착잡하더라고. 사람 마음이 좀 포용력이 좀 넓었으면은 그 오수미 씨도 그렇게 일찍이 자살을 그렇게 안 죽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 최은희 씨는 마음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가 봐. 오직 나 혼자만이 단 그대를 사랑하여 이렇게 자기 혼자 신상옥 씨를 자기 혼자만 이렇게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보더라고.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그건 그렇고 우리 저 배다른 삼촌이 말이지. 그래 은행 앞에서 식모 앞에서 행주 빠느냐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고. 우리 삼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뒤에 또 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또 은행 앞에서 짤짤이 하느냐 그런 말도 들었다고. 우리 짤짤이 어릴 때 짤짤이 많이 했거든. 동전 손에 넣어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어쩐 이상 이래가지고 말이지 알아맞추는 거.
우리 같은 또래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거야. 짤짤이 하면 뭐 잘 알지. 우리 어릴 때는 따망구, 짤짤이 이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쓰느냐. 식모가 행주를 얼마나 많이 빨겠느냐고. 그 앞에서 행주 빨아보라고. 식모가 뭐라 하겠느냐고. 아이고. 은행 앞에서 그 10원짜리 몇 개 들고 흔들어 보라고. 은행에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격이라고. 내가 얼마 전에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내보고 이제 점잖하게 충고를 하더라고. 내보다 나이가 적은데. 내가 왜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느냐면은, 한동훈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야기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막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한두 달, 그러니까 12월 달이지. 10월 달에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12월 달 안으로 한동훈이가 아마 구속 수감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이 완전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는 것을 이제 알면 된다. 하도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뭐 국회로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보고 뭐 이렇게 엄청 격하게 항의를 하더라고. 항의를 하면서 그냥, 변희재 같은 그런 사람한테 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치평론 내 이 이야기 숱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내 유튜브를 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남아는 사람들로 말하면은 박찬종 씨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1939년생이니까 85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이재호하고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한 사람이 1942년생이고 82이지. 그리고 김경재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김경재 씨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특사로 평양에도 가신 분이고, 이분도 요즘도 정치평론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80 넘었으니까. 그리고 박지원 원장, 김경재 씨, 그리고 박찬종 씨는 85, 8학년생이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8학년이 다 돼가는 사람이 이제 조갑재 씨라고 있어요. 조갑재 씨도 아주 날카롭게 평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하고는 진짜 나이가 같은 그 정규재 씨. 정규재 씨가 또 나름대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다 한 2살 적은 사람이 이제 이봉규 씨가 있고, 뭐 이봉규 씨보다 조금 나이가 적을 거예요. 고승국 박사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 평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봉주 씨, 내보다 4살 적지. 그리고 또 김용민 목사, 이런 사람들은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이제 한 50살 정도 되니까 내보다 한 18살 적잖아. 김용민, 그리고 이제 변희재님 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용진이라고도 또 요즘 정치평론을 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보면 나이 많다고 해서 정치평론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지만은 평론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내가 볼 때는 변희재님이 옳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변희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단지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말 듣지 말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 때 정말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더라고. 문자 쓰고, 은행 앞에서 짤짤이 하고 말이지. 식모 앞에서 행적받는 소리를 해서 이제 두고 보면 알죠. 한 2달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입동이 다가오니까, 입동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이럴 때는 그 권혜경의 이제 산장의 여인도 노래가 좋다고. 그 가사가 조금 그랬으니까 잘 안 부르는데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를 만하다고. 속삭이는 그 밤도 추억을 더듬어 적막한 이 한밤에 님 배울 그날을 생각하며 쓸쓸히 살아가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불벌레만 애처로이 밤새워 울고 있네. 하늘의 별을 보고 속삭이던 그 밤도 모르겠어요. 임영웅 씨가 노래 한 몇 곡 부르는데 1억 받는다 그러는데, 임영웅 씨나 뭐 우리나라 가수들 또 전 세계 모든 가수들이 견성을 하거나 또는 이 우주의 씨앗에 자기가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우주의 씨앗과 하나가 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 뭐고 내가 한번 노래방 가가지고 말이지. 그 상수도 사업본부 있을 때 뭐 직원들 공무원들 한 번씩 이렇게 채식합니다. 한때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막 정강에 그 우리 그 소장님이 계셨는데 그 앞에서 내가 그 이미자의 님이라 부르니까 이 노래를 안 불렀다고. 내가 이미자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딱 듣더만은 야 김성기, 내가 김성기잖아. 김성기 노래 돈 주고 들으라 그러더라고.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사랑은 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사는 마음속에만 간직한 못난이 마음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합니까? 울어야만 합니까? 이 노래 불렀더만은 야 김성기 그 노래 돈 주고 들으라 그러더라고. 그건 그렇고
아침에 이제 조금 전에 내 유튜브 하기 전에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그 지인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한 8분짜리던데 그는 그 친구가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유라라고 정유라가 최서원 지금 구속 수감대가 있죠. 최순실의 딸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유라가 어제 그 더 탐사에 나와가지고, 강진구 기자가 있는 그 더 탐사에 나와가지고 태블릿은 자기 어머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제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지금 어제 한 거라고. 정유라가 이제 다시 득들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태블릿이 이제 손석희 씨가 이제 밝힌 그 태블릿이 2016년 10월 24일 날 그 손석희가 손석희 사장이 이제 JTBC에 나와가지고 이 태블릿이 최순실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사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본물 터지듯이 이제 그냥 난타를 당해가지고 결국 탄핵도 되고 이제 구속 수감된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 태블릿이 어제 그 정유라가 나와가지고 더 탐사에만 나와가지고 우리 자기 어머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볼 때에 사사건건에서 오늘 뭐 내가 이 사사건건 이거를 내가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카톡방에 내가 좀 올리려고 하다가 안 올렸어요. 뭐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찾아가 보시면 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뭐 말라는 말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랬다 치면 나와요. 그 구독자 수가 약 한 30만 명 정도 돼요. 볼만합니다. 그러면은 그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때가 가깝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이 소리를 들을 날이 가깝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민사를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민사를 그런 사람은 변희재 씨가 유일해요. 그런데 그 민사가 이제 곧 이제 1심 결과가 나오는데 요즘 판사들이 딱 판사들도 머리가 돌아가는 게 있잖아. 이 팔레비라고 있어. 팔레비.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이 사람이 뭐 탄핵을 당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야를 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을 간 거야. 도망. 1979년도지. 그때 이란에서 그냥 비밀 경찰들이 그냥 막 다스리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반기가 일어났다고. 반기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야 선언하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고 팔레비 국왕이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뭐 죽었는데 또 돌아가셨지. 돌아가셨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변희재님이 변희재님 유튜브가 지금 하루에 어제만 해도 어제 오후 2시 반에 시폭 시사 폭격이 있었고 변희재의 시사 폭격이 있었고 4시에 강동설을 했다고. 병강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하고 그 강성범 씨하고 변희재 씨 나와가지고 그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하셨다고. 아래도 했지. 아래도 서울의 소리에서 나와서 했고 뭐 시폭에서도 했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달 1월달 사이에 아마 1월달 정도로 봐요.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되고 그냥 팔레비처럼, 팔레비라는 말은 안 했지. 그런데 팔레비처럼 그냥 간다 그러더라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오사카로 간다더라고. 오사카로. 그러니까 김용민 목사가 옆에 있더만은 비행기 그 공군 1호기 거기에 뭐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팔레비가 미국으로 갔었을 때 이란에서 야 빨리 보내라. 이 팔레비 우리나라에 저 이란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하니까 안 보낸다. 그러니까 안 보내 그러면은 이제 이란 그 미 대사관에 쳐들어가서 인질을 잡았다고 이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혹시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그게 베닝제 씨의 말이에요 지금 말인데 그게 말이 현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 지금 민사로 걸었는데 거기서 태블릿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최순실한테 돌려주려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못 돌려준다 이거거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도 돌려주려 했다고 그랬는데 또 대법원에 또 올려놨다고. 돌려주면은 거기 뽀롱이 나니까 포렌식 결과하면은 거기 자기들의 허위 날짜 조작한 것이 나오니까 그걸 안 돌려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제2 태블릿은 이제 일단 그 받아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검찰이 압수를 하면은 요것은 봉인을 해가지고 절대 개봉을 해서는 안 되는데 15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껐다 켰다 하는 흔적이 있다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물으니까 저절로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렇게 하거든. 그게 말이냐 뭐냐고 이게. 아니 우리 집에 좀 다 스위치가 있잖아요. 화장실 스위치 같은 게 가만히 있는데 그게 저절로 껐다 켜있다 껐다 켜있다 껐다 켜있다 하는가. 손으로 움직여야 껐다 켜있다 하잖아.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지. 휴대폰 꺼가지고 있다가 10년 20년 30년 가도 손 안 대면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그게 어디로 저절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가. 그거는 말도 안 되거든. 그런 말을 지금 답변서를 그려 보냈다고. 민사로 걸었었는데 답변이 그려봤다고. 그러니까 이 답변을 전 세계 모든 그 머리 깨인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 상케이 신문하고 아주 주간에서는 구독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고 지금 차차 이제 그걸 다 보게 된다고.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막겠느냐고. 자 그리고 이제 옥중당선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뭐 허경영 총리님께서 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검사들 또 판사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돼 집행유예, 선거법 위반 이것은 판사가 또 검사가 좀 성실하게 했으면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왜 그래 성실하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어야 재미가 또 있잖아. 안 그래? 구회 말 홈런을 때릴 때 말이지. 그런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누구나 보더라도 말이지. 야 이거 전쟁 야구 졌다 졌는데 가자 뭐 볼 것도 없다 그랬는데 9회 말 딱 돼가지고 9회 말에 투아웃에 투아웃인데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9회 말이고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다. 그럼 공 하나 남았는데 그때 홈런을 치가지고 그냥 역전을 시켜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선거법 위반 그 내가 보면 좀 다 가짜거든. 그런 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너는 이제 출마도 못한다. 못할 거야 없지. 항소를 하고 대부분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 대부분 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단 말이야.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재밌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돼. 그거는 제 2부고 1부는 현 정권이 이제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11월, 12월 달이라고. 11월 달은 이미 시작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12월 달, 12월 27일 날 아주 재밌을 거예요. 11월 13일이 다음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앞으로 열흘 뒤가 음력으로 10월 1일이거든. 그때도 재밌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어마무시한 일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새로운 천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원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사람으로서 후회 없는 삶이 되는가, 이것을 추구해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정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그 바이블을 읽으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예수의 그 산상수훈을 듣고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바울이 쓴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후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내가 참회를 많이 했어요. 참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참여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잖아. 불교에도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만 깨달으면 됐다 이제 이지만은,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하겠다 이제 이거거든. 대승불교가 좀 더 넓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고 뉘우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성,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 나가는 삶을 모든 세계 전 인류가 다 그렇게 하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자꾸 넓혀 나간다고. 넓혀 나가다 보면은 지대지강, 지원이 생긴단 말이야.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은 그 원을 생기게 돼요.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초고하게 되고, 기독교를 초고하다 보니까 불교의 세계에 또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유불선이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신 강정산의 가르침도 비유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허경영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신인님이 바로 허경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이분이 반드시 그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대권을 잡아야 된다고.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포를 이제 그 서울로 편입한다. 이것도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잖아. 응? 33가지 공약 중에서 완전이라고 말이 들어가는 것이 8개가 있어요. 1번부터 하면 싱거우니까 이 거꾸로부터 하면은 33번째 식수 공약에서 거기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한다 할 때도 그게 있다고. 그리고 26번째가 노동혁명인데 노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랬다고. 그리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소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리고 23번째가 어명령인데 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할 때 거기고, 22번째 그 부패혁명인데 부패혁명할 때도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앤다 이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가 이제 그 지역혁명인데 망국적 지역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서 서울로 한다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지하자금 900조를 완전히 해소한다. 17번째가 화폐혁명이 있다고. 13번째가 뉴딜 혁명이거든. 실업자를 완전히 없애버려. 그리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그렇게 된다고. 또 두 번째가 정당혁명이거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현실화된다고. 그게 가까워요. 일부는 이 정권이 내려앉는 거, 아마 탄핵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팔레비처럼 튄다고. 그렇게 팔레비라는 말은 내가 창작을 한 거고, 변희재 씨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토낀다 이 말이야. 토사이 간다 그러지. 도망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방송은 적을수록 좋다고. 나는 조회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이런 거는 많이 알면 안 좋아요. 한 50명만 정도 보면 돼요. 믿을라 믿고 말라 말고 그래요.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백원이야 하오니 너희 무채국게다. 누구엔가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허경영 신인님 이제 대통령 시대가 되면 아마 내가 디너쇼나 한번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허경영